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쌤입니다. 오늘 회오리 수능편 1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구평 39번 문제에 대한 회오리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잘 이렇게 더 많이 만들고 싶게 해주시려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아무래도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이런 컨텐츠 더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이거를 사실 찍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찍으러 올 때 굳은 결심을 하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같은 거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면 시간을 따로 할애해가지고 오프라인 수업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내용을 찍어서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인간 강사들이 해설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출문제들에서 해설 오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평가원 문제들, 기출문제들인데 그러면 그 강사들의 교재 안에서는 문제가 안 생길 것인가? 100% 생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오류가 있는 강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으면 제가 아예 패스를 끊어가지고 강의 하나하나 보면서 잘못하면 싹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이쪽이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나서 오프라인의 수업을 좀 줄여서 이쪽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맞물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평 49번은 그냥 쉬워서 뭐 해설 오류가 있겠어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나서 한번 해설을 쫙 보다 보니까 의외로 또 해설 오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요약할게요. 요약. 1타, 2타 강사별 39번 해설에 대한 개괄을 해보면 M1 조정실 선생님 특기점 없고요. M2 김기술 선생님도 특기점 없습니다. D1 이명화 선생님 특기점 없고요. 그 다음에 E1 주혜연 선생님은 해설이 아예 이 부분이 없습니다. 김범구 선생님도 특기점이 없는데 D2 션티는 오류가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오류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라서 제가 지문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금 내가 지문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인강의 수준에서 다루지 않은 정도의 깊이 있는 설명이 될 거니까 이걸 들어보시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또 하나 얻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깨달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듣고 나시면 왜 오류가 오류인지를 보는 눈이 더 확실해지실 겁니다. 봅시다. 39번은 문장 삽입 문제였고요. 이게 삽입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일단 이 문장을 빼고 그 뒤에 있는 본문 바로 들어가는 부분부터 해서 지문의 내용 이해를 먼저 할게요. 오늘 이거 문제 푸는 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 보겠습니다. To decide whether and how to intervene in ecosystems. 결정하기 위해서. Whether to intervene 그러면 개입해야 할지고 how to intervene 그러면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죠. 개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요. 어디에? 에코시스템에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에 개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생태계에 어떻게 개입해야 돼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정하려면 즉 개입을 하긴 할 건데 이걸 정하려면 그 보호 지역의 그런 관리자들이 보호받는 구역의 그런 관리자들은 일반적으로 need 필요로 한대요. 뭐를 상당히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개념이에요? What future ecosystems would be like if they did not intervene. 진짜 중요한 거 나왔어요. would가 쓰였고 또 여기에 did가 쓰였습니다. would하고 did가 쓰이는 거는 가정법이잖아요. 즉 가정법이 쓰였다는 건 지금 반대를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의 생태계들이 무엇과 같을 것인지 즉 어떨지예요. 어떨지에 대한 분명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개입을 안 한다면이었어요. 이게 상상 속의 얘기고 실제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 이 보호구역 관리자들은 개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 개입을 해서 생태계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개입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잡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관리의 관행들은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Defining a more desirable future condition. 더 바람직한 미래의 상황, 상태를 정의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implementing management actions. 그 다음에 그 실행을 포함하는데 뭘 실행하는 걸 포함하냐면 관리의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관리의 조치들이냐면 얘네들은 고안된 조치들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푸시나 가이드는 밀거나 인도하는 거지요. 그죠? 생태계를 뭘 향해서? 그 상태를 향해서.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보호구역의 관리자들은 만약 이 사람들이 개입 안 하면 생태계는 다 무너진다. 생태계가 초상이 난다. 생태계가 다 끝장이 난다. 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는, 개입해야 되는 당위를 느끼겠지.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의 관행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럼 봐봐. 지금 이 상태는 부적절한 상태야. 개입을 안 하면 문제가 생겨. 그럼 내가 바라는 올바른 생태계의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습이. 그 모습을 정의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정의를 하는 것 포함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걸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의해서, 즉 모범 사례를 정의해놓고 실행 방법 이런 것들을 고안해가지고 그죠?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managers. 이 관리자들은 need confidence,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결과에 대해서, 일어날 것 같은 결과에 대해서 그들의 개입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생태계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 그러면 이러이러한 훌륭한,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 있는 결과들은 당연히 이상적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이상적인 결과들이 생길 거야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없으면 주저주저 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개입하면 이렇게 훌륭하게 될 거야. 이 생태계 살아날 거야. 자신감이 있어야지 더 용기를 내서 더 확실하게 그 실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This traditional and inherently logical approach, 이러한 전통적이고 본래 논리적인 접근은 requires,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뭐를? 높은 정도의 예측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즉 미래의 훌륭한 생태계의 모습 같은 거를 딱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할 때, 따지는 이 과정은 논리적 접근이라는 얘기예요. 전통적이고 본래 논리적인 접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접근이라는 얘기는 인과가 확실해서 이러면 이럴 것이고 이러면 이럴 것이고 그걸 따져서 만드는 거지. 대충 이런 게 나오겠지. 이건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접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래 논리적인 접근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이 접근은 뭘 요구하냐면 높은 정도의 예측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다,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측 능력이 없으면은 미래의 어떤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예측 능력.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 나오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측들은 must be developed, 개발돼야 된대요. at appropriate spatial and temporal scales. 그러니까 이 예측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개발되어야 되는데 적절한 공간적, 시간적 규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간이 크거나 너무 시간이 길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측은 내가 어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면 우주에 이런 영향을 미치겠지. 예측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방대하니까. 그죠? 그리고 시간적 규모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 하면 1년 후에 이런 결과가 일어날 거야 정도는 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뭐 10,0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거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인 규모에서 적절하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종종 이 localize라는 것은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near term, 단기간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몇만 년, 뭐 몇천 년 수준이 아니라 뭐 몇 년 수준, 몇 개월에서 몇 년 수준 이런 수준다가 단기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시문이 들어가요. 어차피 이거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제시문을 여기다 넣어 봅시다. 불행히도 그 규모들과 정확성과
정밀성에서 대부분의 most useful precision, most useful to protected area management 꾸며주는 말로 쓰였네요. most는 이어서 가장이라는 말로 쓰였겠네요. 그죠? 가장 유용한 뭐에? 보호구역에 보호받는 그 구역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그런 규모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정밀성에서 the future, 미래라는 것이 not only promises, 뭘 약속할 뿐만 아니라 unprecedented가 할 것이라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전례가 없을 거라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it also promises, 미래는 또한 약속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할 거라고. 즉 미래라는 것은 선례도 없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미래라는 것은 또한 예측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불행히도. 즉 예측을 해야 돼. 그럼 예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unfortunately 나오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불확실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함되어 있는 뭐하는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 포함되어 있는 불확실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 되잖아요. 따라서 안 될 겁니다. 이거지. 그죠? THIS가 받는 게 제시문의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문제 푸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 푸는 거는 이제 해설 강의에서 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어쩔 수 없이 예측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미래는 예측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인 것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튜 션티는 해설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시문의 내용은 P이고 본문 2번 앞까지는 S다. P고 S다. 프로블럼 솔루션이겠죠? 제시문은 P고 본문 2번 앞까지 S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제시문 P다. 불행히도 미래는 예측이 안 된다. P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미래는 예측이 안 된다. P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2번 앞까지 여기까지 내용이 S다. 그럼 프로블럼 솔루션이면 얘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것이지만 지금 얘하고 걔가 지금 문제와 해결책이 아니에요. 맞죠? 지금 그 관리자들은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솔루션이 아니잖아요. 예측을 해야 된다. 그지?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예측이 힘들어 미래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얘는 솔루션이 아니잖아요. 앞에 게 프로블럼이지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논리 관계는 이미 틀려 있는 상태예요. 맞죠? 오류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션티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생태계 보호 능력의 관행이라는 것이 있고 그거에 A하고 B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태계 보호 능력의 관행.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생태계 보호 능력의 관행? 지금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예측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 따라서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생태계 보호 능력의 관행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생태계 보호 능력의 관행에 A와 B가 존재한대요. 하나는 전통 예측 가능한 방식이고 하나는 new,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거다. 이런 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P다. 아까 얘기한 그 P죠. 봅시다. 전통이란 단어가 나오고 new란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설명을 보면 전통.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뭐 없는 거 쓴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전통 예측, new 예측 안 된다. 불확실. 지금 설명한 강의 내용입니다. 여기 P 나왔잖아요. S는 지금 화면이 넘어가서 S가 없어질 뿐이고 그 2번 앞에까지는 S라고 이렇게 써놨던 게 확실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 그 말로 써있는 거, 말로 얘기한 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100% 완벽하게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신은 안 되지만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요.
응? 받아 적혀 있는 건 똑같이 썼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전통, 이거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제가. A하고 B가 있다. 여기는 전통, 예측이고, 이 대립개념으로 나온 게 여기 뉴는 예측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되고 불확실하다. 그래서 P다. 그죠? 그리고 이거의 내용이 뭐였냐면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이게 생태계 보호 능력의 관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보호하는 능력에 대한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생태계 보호의 관행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 말이 되는데 보호 능력의 관행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생태계 보호의 관행이라고 하면 그렇지 생태계 보호하는 관행이 있어. 근데 전통적인 방법은 이거 하는 건데 새로운 방법은 이래. 이러면 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 보이잖아요. 말이 돼 보이잖아요. 물론 여기 지금 말도 안 되는 오류가 들어 있습니다. 왜 이게 옳은지 이해를 하시. 지금까지 수업 내용만 들었을 때 오류가 보여야 돼요. 오류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제가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봅시다. 지금 이 글은 전통과 새로운 것의 대립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통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 전통적이고 본래 논리적인 접근. 전통적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쓰였던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전통하고 뉴를 대립시킨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쓸데없는 이분법이라고요. 존재하지 않는. 글에는 뉴가 나오질 않아요. 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거는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requires 필요로 한다. 지금 다 현재형이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 온 겁니다. 시제가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런데 뉴래. 또 새로운 건 뭐예요? 지금? 미래? 그런 의미입니까? 없다고요.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기 예측 안 되고 불확실한 건 뭡니까? 이거는 미래의 속성이죠. 미래는 예측이 안 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데 미래는 예측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뉴예요. 말이 안 되죠. 미래의 속성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전통적인 건 예측되고 새로운 건 예측이 안 되고 불확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잘못 잡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글의 내용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포인트가 잘못 잡힐까? 원인 딱 하나라니까요. 안 되는 거를 갖다 끼워 맞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한테 만약에 학생들이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용 파악 능력이 떨어지는,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들이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착각해서 막 대립 개념을 막 쌓아놓고, 그죠? 거기에서 잘못된 정답을 찍을 가능성이 생긴다고요.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지금 가르치는 강사도 지금 오류가 생기는데 학생들은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근자감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봅시다. traditional이라는 단어의 전통 의미, 사전적 의미를 봅시다. following or belonging to the ways of behaving or beliefs that have been established for a long time. 그냥 오랜 시간 동안 확립되어 온 믿음이라든지 행동 방식들이에요. 그죠? 믿음이나 행동 방식들에 속해 있거나 그걸 따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과거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온 것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과거에도 생태계 관리, 생태계의 위험구역, 보호구역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그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했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39번의 대립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써놓은 거.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힘들다라는 것이 대립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힘들어. 요게 대립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생태계 보호 능력의 관행이 전통과 새로운 거로다가 나눠지고 이게 대립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있으면 혹시 그 해설 강의를 보다가 제가 잘못한 이해한 게 있으면 언제나 그 이의 제기를 받을 테니까 뭐 댓글로 관계자분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자분들도 이 강의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이상한 말만 쓰지 마시고요. 그 논리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고 하면 제 문제 제기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게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 글이 이렇게 별표 모양 막 이런 모양의 글을 갖다가 여기다 막 낑겨서 집어넣으면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틀이라는 게 완벽한 게 아니면 틀이라는 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틀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전적인 독해법. 다시 말하면 글을 읽고 바로 이해하는 방식의 독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오리가 원래 이렇게 오래 길게 끌진 않는데 이렇게 내용이 그냥 무궁무진하게 넘치네요. 해설 강의 회오리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는데 해설 강의 그 뒤에도 좀 더 보면서 있으면 더 추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강의 같은 게 있으면 댓글로 주시면 제가 또 시간 될 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